두두두두 두두두두. 네,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 창고인데요. 키가 어딨더라? 제 창고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긴 겨울 동안 방치를 해뒀던 이 곳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쪽 문도 다 열어야 되니까 원래 문 한쪽만 여는데 오늘은 두 군데 다 열게요. 문을 열고 제 창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두두두두두. 네, 여기가 제 캠핑 창고고요. 안에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 저는 캠핑용 랜턴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랜턴을 좀 켤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3개의 렉이 있습니다. 고릴라 렉이라고 하죠. 이렇게 3개의 렉이 있고요. 들어가서 왼쪽 렉은 이렇게 장비들을 수납을 해놨습니다. 제일 위쪽에서부터 보면 여기 침낭과 블랑켓, 그리고 이거는 조립을 하려고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안쪽에도 있는데 심슨하고 폭스바겐 레고가 있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 써니오가 있고, 모자를, 이거는 모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 또 장난감이 그렇게 있죠. 안에 모자는 제가 아끼는 모자들을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소품해서 예전에 보내줬던 박스에 잘 해놓고 있는데요.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모자들이죠. 원상복귀를 해놔야지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텐트랑 그 다음에 침낭들, 오토캠핑에 쓰는 침낭들 더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정리를 했어요. 얘도 있었구나. 귀여운 침낭도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의자, 릴렉스 체어와 여기 뒤쪽에는 코트도 있고요. 매트와 에어 체어라고 아시죠?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의자랑 코트 같은 거를 이렇게 벽에다가 세워놨었는데 좀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납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테이블 그리고 쉘터가 있고요. 아주 수납하는 데 유용한 박스죠. 하이브로에서 나왔던 박스도 있고, 그 우유 박스라고 하나요? 박스 16호인가? 아무튼 그 박스에다가 요 두 칸은 오토캠핑에 관련된 잡동사니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런 코펠 세트, 큰 거 작은 거가 있고요. 여기도 이 박스와 마찬가지로 오토캠핑에 관련된 그런 잡동사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저 안쪽에는 전기요가 2개인가? 3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프가 3개 있어요. 헥사, 윙, 렉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는 아주 무거운 하지만 괜찮은 화로대와 화로대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탈 스키 새 제품도 있고, 요거는 요 나무 있죠. 요 나무가 좀 남은 게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해머,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갑자기 이벤트 3번째 상품은 추첨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잘 모아놨고요. 가끔씩 와서 휴식을 취할 때 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의자도 있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백패킹 가방과 그냥 백팩, 요즘 쓰고 있는 백팩은 지금 차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가방을 이렇게 걸어두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계도 있습니다. 아주 느낌 있는
뻐꾸기 시계도 있고요. 모자도 저기 걸어놨습니다. 아, 여기 홀라인 테이블도 여기 있었구나. 아, 여기 있었구나. 예전에 촬영할 때 실내를 장식을 했던 그런 소품들이 남은 게 있어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여드리면 이 위쪽에는 저게 무슨 가방인지 모르겠는데 가방이 하나 있고, 이거는 매트인데 이 부피가 엄청 크죠. 근데 폴로 투맨에 딱 맞는 사이즈라서 제가 저거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담요와 블랑켓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잡동사니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걸로 좀 가려놨는데, 약간 치워보면 진짜 말 그대로 잡동사니들 천국이죠. 와, 이게 여기는 이제 제가 캠핑 갈 때 입는 자켓과 우비, 그다음에 뭐 비니, 모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좀 필요한 분 계시면 드리고 싶은데 행사 때 제작을 했던 에코백인데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언제 걸 날이 있을까요? 저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기념으로 올림픽 오륜마크 배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펜들, 스피커도 여기 있고요. 이 스피커는 한 번밖에 못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저런 추억이 담긴 잡동사니들이 있고, 저 뒤로는 커피 메이커, 제가 보유하고 있는 SNRD 선글라스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찌 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웨버 그릴도 있고, 그리고 코카콜라 냉장고, 지금은 쓸 수 없는 스피커, 포스트코 가방, 그다음에 이런저런 것들 잡동사니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가방은 고글 케이스인데요,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분의 스트링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잠깐 모았던 피규어들이 잔뜩 있고요. 저기 안쪽에 있는 박스들도 뭐 피규어들인데 차마 버리기는 뭐하고 그냥 우선은 갖고 있습니다. 이 밑에 칸은 뭐 스키 부츠라든가 겨울에 입는 옷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저 안쪽에도 겨울 관련된 제품은 여기 이 칸에 수납을 해두고 있습니다. 신발들도 이렇게 있고요. 뭐 물통과 창고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도 있고, 얘도 있었구나. 제가 아끼는 랜턴이죠. 시즌 랜턴도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많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칸도 위쪽에는 아마 저기는 옷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아마 옷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랜턴들을 이렇게 수납을 해놨고요. 얘는 또 뭘까? 얘도 아마 옷일 것 같아요. 카메라 가방과 캠핑할 때 입는 자켓,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혹시 쓸까 해서 뒀는데 러그도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 혹시나 병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박스에는 캠핑 용품이 아닌 사무용품 혹은 잡동사니들, 그리고 뭐 행사 때 쓰던 용품, 그런 것들이 버리기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뭐 옷이나 멀티탭, 그다음에 각종 액세서리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겨울 관련된 비니, 티셔츠 뭐 이런 게 수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 가방, 평상시에 쓰는 가방과 겨울에 쓰는 가방, 그리고 캠핑할 때, 오토 캠핑할 때 쓰는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행사 때 쓰던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캠핑할 때 쓰는 마인 쉘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쪽에는 RGT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드 테이블 큰 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또 가방들이네요. 캠핑 하시는 분들은 저 수납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런 가방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신발들이 잔뜩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릴, 그 다음에 저 안쪽에는 릴선 이렇게 있죠. 이쪽 안쪽은 대충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뭐 제가 전시해 두는 것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와,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도끼도 있고요. 에코줌, 그 다음에 여기 스토브도 있고, 또 반대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고아웃에서 아마 여기 창간호부터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고아웃에서 이렇게 잡지를 보내주시다가 언제부턴가 끊으셨더라고요. 그 전까지 받았던 잡지들은 이렇게 잘 모아두고 있고요. 책들도
네, 나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랑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있죠. 골프 한번 열심히 쳐보겠다고 골프 사놨던 것도 여기 있고, 여기 스쿠터라고 하죠. 스쿠터도 두 종류 이렇게 있고, 난로 가방과 저기 아마 저기도 네,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백패킹 갈 때 가져갈 식량들이 있고요. 여기 뭐 쓰레기통, 그리고 팩 가방, 여기서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 그리고 여기는 아마 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네, 맞네요. 이렇게 팩들을 여기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패킹 관련된 팩들, 그리고 저기는 오토캠핑 관련된 팩들을 모아두고 있죠. 얼마 전까지 추워서 난로가 여기 있고요. 이 박스는 여기는 이제 백패킹 관련된 용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백패킹을 더 많이 가고 있어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빼놨고요. 요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신발 같은 것도 여기 또 있고, 요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창고에서 찍은 영상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꾸몄던 그건데, 그래서 이제 책상도 펼쳐놓고 여기서 이렇게 찍었던 거죠. 네. 창고를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창고에 있는 내용물보다 이 창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돼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 컨테이너 창고를 사용을 한 지는 한 3년? 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죠. 원래는 저도 이 창고를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캠핑 장비와 기타 제 개인적인 물품들은 사무실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짐을 나르는 것에 대한 고통?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캠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때 사용을 했던 사무실이 5층이었는데 5층에서 1층까지 캠핑을 가려면 한 10번 가까이는 엘리베이터로 짐을 막 날랐던 것 같아요. 출발할 때는 괜찮은데 캠핑을 마치고 돌아와서 짐을 다시 올릴 생각이 그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창고를 얻게 된 게 제가 한 중간에 사무실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캠핑 짐들을 집에다가 보관을 할 수는 없고 한 3개월 정도 보관을 할 곳을 수소문을 하다가 이 컨테이너 창고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3개월 쓴다는 게 벌써 한 3년, 4년 가까이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창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편해요. 네,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 밖에다가 차를 대놓고 짐을 가져다가 차에다 그냥 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따봉. 이런 장점들 때문에 거의 캠핑을 계속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편리함에 중독이 돼서 뭐 조금 돈 쓰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쭉 이 창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고를 어떻게 찾느냐? 검색하실 때 컨테이너 창고 혹은 물류 창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시는 곳 근처에 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창고는 구리 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위치는 고양시 상암 근처 창고인데요. 구리에도 그런 단지가 있고, 지금 고양시 근처에도 이렇게 단지가 있고, 저기 서울 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동 근처에도 단지가 있고, 동네마다 이렇게 컨테이너 창고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창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 곳도 있고 전화번호 및 연락처가 있는 곳도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시면 되고요. 구리에 있던 창고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집 근처의 창고로 아마 작년에 이렇게 이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구리에다가 창고를 얻고, 아무래도 강원도나 뭐 경기 외곽 쪽을 나가려면 구리를 거의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창고를 유지를 했었는데 구리 창고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집이 고양시인데 구리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창고는 주로 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창고를 가려면 집에서 최소 40km 이상, 왕복이면 80km죠. 창고를 다녀오려면 거의 뭐 100km
하루에 10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창고를 여기로 옮겼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정리했어요. 창고 옮기면서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 처분할 것도 많이 처분을 했는데, 그때 구리에서 상암으로 옮길 때 구리에 있던 창고에는 행사 관련된 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무대, 따만한 가스통도 있고, 안 쓰는 물건들을 구리 창고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버리는데 저는 처음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뭐 나무나 그런 가스통 및 이런저런 쓰레기들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한 20만 원 든 것 같아요. 네. 20만 원을 쓰레기 버리는데 쓰고, 제 저 작은 차로 한 8번 정도 꽉꽉 차에다가 짐을 실어서 이 상암 창고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창고 이사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창고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알려드리면, 우선 수도권, 구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상암, 고양시 근처도 마찬가지였는데 가격은 20만 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찾아보시면, 그리고 저도 찾아봤는데 20만 원보다 저렴한 곳도 있어요. 한 16에서 17만 원? 그 정도 되는 창고도 있는데, 그런 창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었어요. 너무 안쪽으로 막 꼬불꼬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컨테이너의 상태가 좀 오래된 곳들이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컨테이너도 깨끗한 편이고 위치도 좋은 곳은 대부분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만 원인데 계산서 발행돼서, 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 별도로 22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편리한 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습니다. 여름에는 여기 거의 못 있으신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겨울은 그나마 좀, 저는 캠핑하는 사람이니까 난로 같은 거 조그만 거 틀어놓고 조금 춥지만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있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컨테이너 창고가 우선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창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가끔씩 캠핑하는 사람들이 문의는 하신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창고는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무대, 시설 관련된 거 일하시는 분들, 옷 관련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이 창고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는 저 같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하고, 뭐 굳이 전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도 엄청 많아요. 이 위치가 아무래도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모기, 벌레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아이디어인데,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죠.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캠핑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다고 하시는 걸 보면 20만 원이 결코 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하나, 2개 렉을 설치를 하고 이쪽은 1개를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3개를 쓰고 있는데 4개 정도 렉을 위치를 시키면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여기서부터 저 입구까지 2개씩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붙이고 좀 빡빡하게 하면, 그럼 총 4개 해서 8개의 렉이 이 컨테이너 창고 안에 위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음 맞는 사람 혹은 가까운 지인 2명, 2팀이랑 이거 쉐어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1인당 한 팀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쉐어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좋잖아요. 창고 있으면 뭔가 캠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 뿐만 아니라 창고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있죠.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는 그 마을마다 이런 공간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되게 괜찮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 창고, 컨테이너 창고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오랜 기간 이 창고를 캠핑 창고로 사용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창고들이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가 예전에 사용을 했던 구리 창고는 6시면 문을 닫았어요.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고는 이 창고 키도 제가 갖고 있을 수 없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창고를 이용을 하려면 전화를 미리 드려서 저 창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키 좀 뭐 어디다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서 그 점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불도 다 꺼지고 어둡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창고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창고 키도 제가 직접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 상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리에서 썼던 창고는 컨테이너 상태가 되게 낡아가지고 물도 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 창고는 컨테이너 상태가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사항이라면 이 창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은 춥고 여름은 진짜 덥습니다. 겨울은 뭔가 더 추운 느낌? 이 안에다가 캔? 그리고 병 같은 음료수도 잠깐 넣어놨었는데 겨울에 그게 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무조건 열에 취약한 물품들이나 음식물 같은 거는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여름에는 밖에보다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제 최종 목표는 이 창고를 빼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창고를 없애는 게 제 최종 목표인데요. 여러 가지 물품들 중에 가만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 꺼내볼까? 사용할까? 하는 물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창고를 없애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동안 이 창고를 쓰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창고를 얻을 때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창고를 계약을 하면서 여기 사장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창고를 얻으실 생각이시라면 미리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얻을 때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제가 들어올 때 빠지는 창고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창고가 거의 꽉꽉 차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스케줄 좀 넉넉하게 잡고 이 창고를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화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그냥 집 근처면 찾아가서 컨테이너 상태도 확인하고 컨디션들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미리 빠지는 스케줄을 확인을 해서 이 창고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창고 가격도 말씀을 드렸고, 창고를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도 말씀을 드렸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창고를 얻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창고는 상암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정확히 주소상으로는 고양시 화전동인가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옆에, 그리고 또 옆에 이런 창고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여기로 정했어요. 네. 그럼 창고 공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